안녕하세요, 이무기입니다. 드디어 1884년으로 왔네요. 그래서 1884년에도 조선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화폐 경제라는 게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화폐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역사 1화 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막 흥선대원군이 막 당백전 발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 12일의 일기를 보면 이제 막 외국에서는 돈을 많이 막 찍어내니까 그걸 보고 돈 만드는 기계를 이제 고종이 사려고 해요. 그래서 정병하라는 사람한테 주전기계 사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윤치호가 근데 이 주전기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선 상황에 이딴 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 이거는 지폐를 찍는 것이다. 동전 만드는 걸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윤치호가 알겠는데 어리석인 소견으로는 근데 이 기계를 설치해서 돈을 주조하면 새로 만든 돈이 있고 이제 기존의 당오전이라는 돈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조선 돈은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처음에 이제 화폐 개혁할 때 막 사람들 막 자살하고 그랬던 게 이게 화폐 개혁이라는 게 진짜 지금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미 시장에서 쓰는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제 그러면서 막 뒤에 얘기를 하기를 그랬더니 고종이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가 않다. 점차로 당오전을 거둬들이면서 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고종은 너무 순진하게 기존에 당오전 있지만 뭐 그래 이거 조금씩 없어지고 새로운 거 조금씩 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날 일기에서 그 다음 줄이 너무 웃긴데 주상의 대답이 너무 모호하여 내 스스로요 이제 주상의 결정을 해야 하려 봄에 즉각 의혹을 풀 수가 없으므로 그냥 네네 하고 물러나왔다. 그래서 이제 3월 15일의 일기를 보면 이제 목씨가 이제 주운정책이라는 은전을 만드는 정책을 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윤치호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고종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해요. 이제 조용한 때를 기다려 아뢰기를 주전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하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은 남을 이기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기계를 너무 일찍 설치하였기 때문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웃음을 샀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지금과 같은 약한 힘으로 어찌 이와 같은 기계를 설치해서 한갓 녹슬어 못쓰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 신이 듣건대 만약 몇백 은을 주조하려 한다면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주조하여 오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네가 미국 공사한테 가서 물어보라라고 했대요. 또 가서 물어보래요. 그래서 윤치호가 이제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3월 17일 일기를 보면은 미국 공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미국 공사가 책상을 치고 일어나면서 이제 귀 정부에서 이 같은 망령된 계책을 행하는 것이 너무 한탄스럽고 그리고 목씨가 이 같은 졸렬한 계책을 내놓은 것이 너무 통탄스럽다. 어찌 그리 어리석으며 어찌 그리 거짓된단 말인가. 그러니까 니네가 만들어봤자 얼마냐. 고작 1,200만 원 주조하려고 이 기계를 설치한다면 그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차라리 다른 나라에 부탁해서 주조해 오는 게 비용도 훨씬 싸다.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윤치호가 그 말을 듣고 온 다음 날의 일기를 보면 이제 3월 18일 공사청에서 자면서 생각한 것을 분명하게 아뢰고자 이제 밤이 새도록 기회를 기다렸대요. 그래서 다음 날 일찍 갔는데 이제 3월 19일 일찍 일어나 물러갈 것을 아뢰었더니 다시 조금 더 기다렸다 물러가라는 명이 있어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공사청으로 일단 돌아왔다.
그리고 9시경에서야 마침내 입시하게 되었다. 가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계를 배설하여 스스로 운전을 주도하는 것은 유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미 경험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아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미국 공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줬고 내 생각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비유컨대. 그러니까 고종이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먹었으면 친절하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또 길게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비유해보자면 내가 정동에서 교자를 타고 단복문 밖으로 왔다 갔다 할 때 하루에 그 교부를 고용하는 게 만약에 1량이면 월정액으로 한 달을 26량 내서 매일 30일을 타면 그건 굉장한 이득인데 내가 26량을 주고 한 달을 고용했다가 5, 6번밖에 안 타면 5, 6량 줄 거 26량 주는 게 돈 낭비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또 고종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또 막 비유해서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다가 우리에게 좋은 점은 이렇고 문제점은 이거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동전을 다른 나라에서 부탁해서 찍어내면 우리 기계가 고장나도 우리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기계를 설치하면 고장났을 때 우리가 신경 쓰고 돈 들여 고쳐야 되고 또 만약 그래서 고장나가지고 이제 주조가 멈추게 되면 그것도 문제고 아주 점점점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를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한갓 기계만을 설치하게 되면 그 이해의 관계됨을 이와 같이 명료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은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난 이제 고종과 민비의 반응이 양전께서 웃음을 띤 채 하교함이 없으셨다. 완전 갑분싸. 근데 갑자기 이제 이 갑분싸를 깨고 민비가 한다는 말이 너는 동궁 야야의 어진을 보았느냐?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세자 사진 봤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말을 듣고 윤치호가 이제 느낀 점을 적어놨는데 가위 좌우를 돌아보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는 스스로 마음을 개탄하고 또 스스로 치하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를 아는 것은 다만 나의 직분을 패할 수 없기 때문이요. 상께서 채용하길 바래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미 나는 직무를 다 했으니까 곧 이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봐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두운 꿈결 속의 군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직무를 다 했으니까요 하고 이제 끝까지 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할 말은 하고 이나여 어진을 보고 물러나 공사관으로 돌아오다. 그러니까 할 말은 했고 애기 사진까지 또 다 보고 나와요. 그러니까 윤치호 이 사람은 완전 충신 오브 충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로 넘어오면은 12월 1일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전에 그렇게 일장 연설을 했었는데 또 와서 물어보니까 이제 고종이 막 찔리니까 이제 막 저런 반응이에요. 막 대답하기 어려운 기세. 그러더니 이제 또 괜히 고종이 찔리니까 갑자기 미국 공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윤치호가 이제 거기다가 원래 우리나라 돈 여부는 미국 공사가 간섭하는 거 아니다. 그냥 미국 공사는 우리한테 뭐가 좋은지 말해준 거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공사한테 가서 막 물어보라고 하고 또 이제 막 윤치호가 와서 막 충언을 막 그렇게 해줘봤자 고종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여기 이제 6월 18일의 일기를 보면 되게 무서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황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이제 윤치호가 뭐 정동 골목으로 이제 집 가려고 접어드니까 뭐 불황자처럼 보이는 키가 크고 얼굴이 널쩍한 사람 하나가 뭐 이렇게 작은 등을 들고 있었고 그놈이 내 얼굴을 비춰보고 내가 돌아보지 않고 가니까 막 그놈이 나를 뒤쫓고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미행당한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이제 김옥균이 조선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옥균이랑 윤치호랑 친하니까 막 뭔가 얘네가 일을 꾸미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민씨 쪽에서 사람을 붙이고 이제 감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6월 23일의 일기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넣었는데 이제 백랑이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제 막 백랑이라는 이제 여자랑 처음부터의 관계를 적으면 뭐 이와 같다 하면서 이제 그 여자랑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나한테 추파를 던지는 인상을 받고 이제 백랑이 그 후에 나한테 밀서를 보내서 나를 연모하는 뜻을 호소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사리에 따른 것이지 다른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이때부터 서신이 오갔고 이렇게 했다. 근데 여기서 말이 되게 재밌는 게, 그리고 내가 가만히 이 아가씨를 헤아리건대 그 어버이의 사랑을 받고 가세가 가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나를 연모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깨어 금전을 뺏는 무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한 여자가 온 마음으로 나를 연모하는데 단연 거절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고 대저 연소한 남녀가 서로 깨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때때로 그의 은근한 뜻에 정성껏 대답하였고 자연 날이 감이 따라 인연이 닿아서 하룻밤을 같이 하게 되었다. 아이고 너무 좋아했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뒤에 계속 내용을 보면 그 뒤에 이제 막 편지할 때마다 나한테 뭐 자기한테 장가들어서 첩으로 삼을 것을 이 여자가 청했다고 하고 나는 사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블라블라 내용이 되게 긴데 뭐 그래서 뭐 이 여자가 막 부모님이 반대를 하니까 막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잊어버리라 생각하고 일찍 연못가로 달아나서 잡혔고 독약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하면서 나는 그대를 모시는 여행만을 원할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부모와 연도 막 끊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내일 밤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윤치호가 이제 이 여자가 내가 지금 안 받아주면 당장 죽어버릴 막 태세니까 막 할 수 없이 알겠다 하고 막 만나러 갔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결국엔 탈출하려다가 이제 간밤에 부모님한테 들켜서 이제 방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윤치호가 여기서 또 쓴 글이 백랑에게는 가련한 일이라 하겠으나 마음속으로는 약속을 뒷날로 미루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너무 재밌는 게 그 시대 사람의 어떤 이런 사생활을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난 넣은 거고, 그리고 이거 다음에 진짜로 소름 돋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제 7월의 일기를 보면요. 7월 13일에 밤에 이제 민비가 이제 윤치호한테 물어봤대요. 들으니 네가 첩을 얻어서 뭐 단복문 용기의 집에다 두었다고 하는데 이게 참말이냐? 그래서 윤치호가 그거 거짓말이에요 라고 했더니 민비가 웃으면서 아니 그거 사실이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라고 하셨다. 어떻게 알았는지 괴이하고 의심쩍다. 그러니까 윤치호를 민비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소름 돋아. 그리고 이제 83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일기를 보면은 뭐 저녁 6시에 김옥균 집에 갔다가 이제 뭐 연회에 참석을 했고 너무 마셔 취해서 넘어지고 인하여 주먹으로 잔을 쳤다. 잔이 부서져 손가락을 베었고 피가 흘러서 옷을 더럽혔다. 아침까지 정신없이 잤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는 무겁고 속은 느글느글하여 중병을 앓은 것 같다. 간신히 집에 자고 돌아와서 일어났으나
기분이 매우 불쾌하다. 이 뒤로는 마땅히 술 마시는 것을 삼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윤치호가 술 마신 날의 일기를 보면 늘 습치가 있어요. 술을 잘 못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항상 술 마시고 취했던 거에 대해서 다음날 꼭 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삼가야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1884년도의 일기를 보면 굉장히 길고 또 이야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1884년도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 건데, 이제 82년도에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84년도에는 조선의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해서 이제 그 유명한 3.1천하 갑신정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